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오 기업 앱클론에 대해서 그리고 왜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2026년을 이 기업의 가치가 완전히 재평가될 결정적인 해로 보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애널리스트 보고서의 핵심 질문을 던져보죠. 과연 2026년이 앱클론의 기업 가치가 말 그대로 퀀텀 점프를 하는 그런 원년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왜 하필 2026년인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보고 앱클론의 가치를 만들어낼 두 개의 핵심 무기를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주가를 짓눌러 왔던 재무 리스크가 어떻게 해소됐는지 짚어본 다음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애널리스트들이 그리는 2026년의 시나리오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다른 해도 아니고 애널리스트들의 시선은 딱 2026년에 꽂혀 있는 걸까요?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수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랜 연구개발의 결과물, 즉 임상 데이터의 가치가 폭발하는 시점과 그동안 주가를 꽉 누르고 있던 재무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이 정확하게 맞물리는 해가 바로 2026년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강력한 흐름이 딱 만나면서 기업 가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갈 엔진, 그 핵심 무기가 뭔지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앱클론의 가치를 떠받치는 두 개의 파이프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앱클론의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 딱 두 개의 축으로 움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A701, 바로 네스페셀이 국내 시장에서 돈을 벌면서 회사의 기초 체력을 다져주고요. 장기적으로는 AC101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로열티 수익을 가져오면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CART 치료제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 정말 쉽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우리 몸의 군대인 면역세포를 잠깐 몸 밖으로 꺼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암세포만 정확히 찾아가서 공격하는 최첨단 유도 미사일을 딱 달아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몸속에 투입하는 거죠. 한마디로 1:1 맞춤형 정밀 타격 기술이에요. 자, 이 숫자 94% 여기에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AT1원의 임상시험에서 나온 객관적 반응률이라는 거예요. 기존 치료제들이 한 50% 정도 반응을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 이건 뭐 거의 압도적인 수치죠. 애널리스트들이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런 확실한 데이터입니다. 근데 단순히 숫자만 높은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기존의 아주 유명한 치료제인 킴리아가 듣지 않는 환자들한테도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건 그냥 의학적인 의미를 넘어서요.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보면 이건 곧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독점적인 시장을 확보한다는 뜻이고 기업 가치를 매길 때 아주 강력한 프리미엄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왜 주가는 그동안 힘을 못 썼을까요? 뭔가 발목을 잡는 게 있었다는 얘기겠죠? 바로 이 세 번째 파트, 앱클론의 가치를 짙은 안개처럼 가리고 있던 거대한 산 때문이었습니다. 네, 바로 재무 리스크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에서 계속 가치 할인 요인이라고 지적했던 부분이죠. 특히 관리 종목 지정, 이건 투자자들한테 이 회사 괜찮을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거든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런 딱지가 붙어 있으면 시장이 제 가치를 쳐주질 않는 겁니다. 가장 큰 족수였던 셈이죠. 자, 이제부터가 이번 분석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앱클론이 이 무거운 족쇄를 어떻게 풀어냈는지, 그리고 왜 이제 시장의 시선이 오로지 데이터의 본질적인 가치로 향할 수밖에 없는지 그 극적인 반전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탄이 터집니다. 바로 매출 30억 원 돌파. 이게 그냥 돈 좀 벌었네 이 수준이 아니에요. 관리 종목 지정의 근거가 됐던 그 조건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렸다는 뜻입니다. 시장을 짓누르던 가장 큰 불확실성 하나가 공식적으로 제거된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결정타였죠. 36억 원이라는 대규모 자금 유치. 특히 이게 중요한 게 자본으로 인정되는 영구채라는 방식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걸로 재무 구조가 극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연구 개발하고 상업화하는 데 필요한 총알, 즉 실탄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재무 리스크라는 안개가 싹 걷혔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제 오로지 딱 하나. 바로 이 회사가 가진 압도적인 데이터의 가치가 얼마냐? 여기에만 집중될 수 있게 된 겁니다. 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 이제 안개는 거쳤습니다. 그럼 애널리스트들이 이 맑아진 시야 속에서 2026년의 주가 시나리오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지 그 로드맵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2026년에 세 개의 강력한 이벤트,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릴 모멘텀이 연달아 터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첫째, AT851이 국내에서 허가를 받으면서 첫 매출이 발생하고요. 둘째, AC201의 글로벌 3상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급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로열티가 들어오면서 장기적인 성장성을 증명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시너지를 낼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왜 퀀텀 점프라는 표현까지 쓰는지 알 수 있습니다. 파트너사가 보는 AC101의 시장 규모가 연 14조 원이요. 여기서 진짜 정말 보수적으로 딱 5%만 로열티를 받는다고 쳐도 앱클론이 벌어들이는 연간 매출이 7천억 원입니다. 7천억 원. 이건 지금 시가총액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완전히 다른 레벨의 회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가의 발목을 잡던 재무적 족쇄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증명할 핵심 데이터 발표라는 카운트다운은 2026년을 향해 똑깍똑깍 시작됐죠. 따라서 애널리스트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시장의 진짜 질문은 앱클론의 퀀텀 점프가 과연 가능할까가 아니라 그 점프가 언제 시작해서 과연 어디까지 날아오를 것인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 번만 투여하면 암이 완전히 사라지는 치료제 혹시 들어보셨어요? 약간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 같은데 이게 실제로 꿈의 항암제라 불리면서 개발 중인 CAR-T 치료제 이야기예요. 오늘은 바로 이 혁신적인 신약을 만드는 앱클론이라는 기업을 두고 애널리스트들이 2026년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그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여러 증권사 리포트랑 최신 임상 데이터, 또 전문 분석체나 의견들을 종합한 건데요. 이걸 바탕으로 앱클론이 가진 두 개의 아주 큰 베팅, AT151과 SC151이라는 이 두 신약이 2026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핵심 변수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겁니다. 좋습니다. 하나는 직접 개발하는 뭐랄까 국내 최초의 달 탐사선 같은 프로젝트고 다른 하나는 거대 파트너와 함께하는 블록버스터급 프로젝트처럼 보이는데요. 과연 이 두 개의 베팅이 2026년에 어떤 모습으로 결실을 맺게 될지 지금부터 집중 분석해 보시죠. 그럼 먼저 가장 뜨거운 감자죠. CAR-T 치료제 AT151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기존 항암 치료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개념이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기존 항암제는 보통 독한 화학물질로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하잖아요. 네, 그래서 부작용도 심하고요. 그렇죠. 주기적으로 맞아야 하고 내성도 생기고요. 그런데 CAR-T는 발상 자체가 달라요. 환자 몸에서 면역세포,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공격수인 T세포를 꺼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암세포만 정확히 찾아내는 내비게이션, 즉 CAR 유전자를 딱 장착해서 말하자면 살아있는 유도미사일로 업트레이드한 뒤에 다시 몸에 넣어주는 거죠. 와, 내 몸의 군대를 특수부대로 훈련시켜서 다시 투입하는 거군요. 그러니 한 번만 투여해도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꿈의 항암제라고 불리는데 문제는 가격이죠. 가격이요? 네, 비급여 기준으로 한 번 치료에 5억에서 6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약이에요. 그래서 앱클론의 AT1001, 다른 이름으로는 네스페셀이 더 주목받는 거고요. 기존 약들하고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거든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기존에도 킴리아나 예스카타 같은 유명한 CAR-T 치료제들이 있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그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항체에 있어요. 항체요. 네, 킴리아나 예스카타는 둘 다 FMC63이라는 똑같은 항체를 써요. 이건 쥐에서 유리한 항체죠. 그런데 앱클론의 AT1001은 자체 기술로 찾아낸 새로운 인간화 항체 H128을 사용합니다. 잠깐만요. 쥐에서 유래했다고요? 그럼 우리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사람한테는 인간화 항체가 더 유리할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우리 면역계가 이거 외부 물질인데? 하고 공격할 가능성. 이걸 면역완성이라고 하는데 인간화 항체가 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요. 이 새로운 항체는 암세포의 다른 위치에 가서 달라붙어요. 다른 위치에 붙는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암세포가 굉장히 영리하거든요. 기존 CAR-T 치료를 받다 보면 암세포가 약이 달라붙는 부위의 모양을 살짝 바꿔서 회피하는 그런 내성이 생겨요. 아, 이걸 비유하자면 기존 약들이 암세포의 정문을 계속 두드리는 방식이라면 암세포가 어느 순간 그 정문을 꽉 막아버리는 거죠. 아하. 그런데 앱클론의 AT-1001은 아무도 몰랐던 비밀 쪽문을 찾아내서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와, 쪽문이라니. 그럼 정문을 아무리 튼튼하게 막아도 쪽문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기존 치료에 실패했거나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큰 차별점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바로 애널리스트들이 AT101의 상업적 가치를 높게 보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예요. 이론만 그럴듯한 게 아니라 실제 임상 데이터가 이걸 증명했거든요. 그렇죠. 결국엔 데이터로 말해야죠. 임상 결과는 어땠나요? 혈액암 환자 12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일상 결과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객관적 반응률, 줄여서 ORR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ORR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쉽게 말해 약을 투여했을 때 암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환자의 비율이에요. 아, 네네. 이 ORR이 92%, 그러니까 12명 중 11명에게서 효과가 나타났어요. 와,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완전 관해율인데 이건 암세포가 아예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된 환자 비율을 뜻해요. 이 CRR이 75%, 12명 중 9명이었습니다. 특히 고용량 그룹에서는 100% 완전 관해를 달성했고요. 100%요? 정말 대단한 수치네요. 그런데 암 치료는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도 중요하잖아요. 반짝 좋았다가 금방 재발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맞아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6개월 시점의 데이터를 봤는데 완전 관해 상태가 유지된 비율이 50%였어요. 50%?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장약인 킴리아는 29%였거든요. 예스카타의 51%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효과와 지속성 모두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거죠. 게다가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라는 심각한 부작용 발생률도 훨씬 낮아서 안전성까지 잡았고요.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이것도 좀 생소한데요? 그게 CAR-T 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때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고열이나 쇼크를 일으키는 좀 위험한 부작용이에요. 그런데 AT111은 이 부작용 발생률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서 훨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효과 좋고 오래가고 안전하게까지 하다면 이제 상업화만 남았네요. 2026년 전망과 직결되는 이 신약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지금 국내에서 임상 2상이 진행 중이고요. 작년 9월에 식약처로부터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받았어요. 아, 신속처리 대상이요? 네, 이건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 치료제에 한해서 허가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회사는 2026년에 국내 품목 허가를 받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은 AT111이 실제 약으로 출시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앱클론의 운명을 갈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앱클론의 첫 번째 배팅인 AT111은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국내 최초의 CAR-T 신약이라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런데 이 회사, 여기에만 올인한 게 아니라고요? 완전히 다른 성격의 두 번째 성장 엔진 AC111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명한 기업은 한 곳에만 투자하지 않죠. AC111은 위암이나 유방암을 일으키는 HER2라는 단백질을 공격하는 항체 치료제인데요. 이건 앱클론이 직접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거대 제약사인 헬리오스 바이오텍의 기술을 이전했어요. 이미 2016년과 2018년에 중국이랑 글로벌 판권을 넘기면서 수백억 원의 계약금을 받았고요. 이건 전략이 완전히 다르네요. AT111이 직접 배를 만들어서 바다로 나가는 거라면 AC111은 이미 검증된 거대 항공모함에 우리 기술을 탑재시킨 느낌인데요. 와,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특히 위암 시장의 특성을 보면 이 전략이 더 잘 이해돼요. 전 세계 위암 환자의 70%가 한국, 중국, 일본 같은 아시아에 집중돼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중에서도 중국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고요. 이 거대한 시장을 뚫기 위해 중국 최고의 파트너와 손을 잡은 거죠. 그렇군요. AC101의 임상 결과도 아주 좋았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땠나요? 네. HR2 양성 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표준 치료법과 AC101을 함께 투여하는 임상 2상을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무진행 생존 기간, 즉 MPFS라는 걸 봅니다. MPFS, 또 어려운 용어가 나왔네요. 이건 뭔가요? 이건 환자가 생존해 있으면서 암이 더 나빠지지 않은 기간의 중간값을 말해요. 치료 효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죠. 아하, 그렇군요. 그런데 기존 치료법만 쓴 그룹은 이 기간이 8.2개월이었는데 AC101을 함께 쓴 그룹은 15.1개월로 거의 2배 가까이 길어졌습니다. 와, 암의 진행을 거의 7개월이나 더 늦췄다는 거네요.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시간인데요. 그렇죠. 질병이 악화되거나 사망할 위험을 80%나 줄였다는 계산이 나와요. 종양학 분야에서는 이런 데이터는 정말 보기 드문 놀라운 결과예요. 정말 놀랍네요. 이 결과 하나만으로도 블록버스터 신약이 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거죠. 이 결과가 앱클론의 2026년 가치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여기서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주목하는 숫자가 나온다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파트너사인 헬리우스가 추정하는 이 약의 잠재적 시장 규모가 연간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이에요. 14조 원이요? 네, 여기서 앱클론이 받기로 한 로열티가 5% 정도 되는데 이걸 단순 계산하면 연간 7천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간 7천억 원이요. 잠깐만요.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요. 현재 앱클론의 전체 시가총액보다도 훨씬 큰 금액 아닌가요? 물론 이건 뭐 장밋빛 정강일 거고 여기에는 수많은 만약이 붙어 있겠죠. 당연하죠. 그게 바로 애널리스트의 역할이고요. 이 숫자는 신약이 성공적으로 출시되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의 최대치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 글로벌 임상 3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2025년에 그 중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는 점이에요. 아, 내년에 결과가 나오는군요. 네, 만약 이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2026년에는 이 연간 7천억 원이라는 잠재적 가치가 더 이상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기업 가치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개의 큰 그림이 그려졌네요. 2026년은 AT510의 국내 허가 여부, 그리고 AC510의 글로벌 성공 가능성, 이 두 개 거대한 이벤트가 동시에 펼쳐지는 해가 되겠군요.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불안해했던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바로 관리 종목 문제였죠. 네, 그게 이 회사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작년에 매출이 30억 원을 넘지 못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었죠. 이건 자칫하면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 리스크는 해소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이미 30억 원을 넘어서면서 내년 초에는 관리 종목에서 벗어날 거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일단 가장 큰 불확실성은 거치는 셈이네요. 그럼 신약 개발에 계속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재무 건전성은 괜찮은가요? 연구개발 기업이라 영업 적자가 계속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자금을 조달하는 능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360억 원 규모의 연구전환사채 발행에 성공하면서 운영자금을 확보했고요. 무엇보다 국내 대형 제약사인 종근당으로부터 122억 원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한 게 아주 의미가 커요. 종근당의 투자는 단순한 자금 수혈 이상의 의미가 있겠네요. 그냥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같은 업계의 전문가가 기술력을 인정한 거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종근당 같은 대형사가 지분을 투자했다는 건 앱클론의 기술력과 미래 가치에 대한 일정의 보증수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종근당이 AT101의 국내 독점 판매 우선권을 가져갔다는 점이에요. 나중에 신약이 허가됐을 때 이걸 어떻게 팔고 마케팅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이미 국내 최고의 영업망을 갖춘 든든한 파트너를 확보한 셈이죠. 그렇군요. 국내 경쟁사인 큐로셀과 비교하면 어떻다는 평가가 맞나요?
큐로셀이 임상 단계가 조금 더 빨라서 시가총액이 더 높게 평가받아 왔어요. 하지만 앱클론이 관례 종목 이슈를 털어내고 또 기술적 우위가 있는 AT101의 허가 절차가 본격화되면 이 격차는 충분히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2026년 앱클론의 모습을 그려보죠. 애널리스트의 관점에서 볼 때 2026년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무엇일까요? 2026년은 앱클론에게 잠재력이 현실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분기점이 될 겁니다. 특정 주가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주가를 움직일 핵심 동력 두 가지는 명확해요. 첫째는 꿈의 항암제 AT101의 국내 품목 허가 여부. 네. 허가에 성공하면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기술력을 시장에서 완벽하게 인정받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AC101이겠군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블록버스터급 성장 엔진인 AC101의 글로벌 임상 3상 데이터예요. 2025년에 나올 중간 결과에 이어서 2026년에는 더 구체적인 결과들이 나올 텐데 여기서 긍정적인 신호가 확인된다면 앞서 말한 연간 수천억 원의 로열티 가치가 현실화되면서 기업 가치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려놓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이벤트가 모든 2026년의 기점으로 가시화되는 거죠. 오늘 앱클론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요. 두 개의 거대한 신약 파이프라인이 2026년이라는 중요한 변곡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게 명확히 보이네요. 그야말로 앱클론의 진정한 가치를 시장에서 평가받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혈액암 치료제 AT101과 위암 치료제 AC101을 집중했지만 앱클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히든 카드가 있거든요. 히든카드요? 그게 뭔가요? 지금까지 카티 기술은 혈액암에서는 기적 같은 효과를 보였지만 위암이나 폐암 같은 고용암에서는 잘 듣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어요. 앱클론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스위처블 카티, C카티라는 차세대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위처블이요? 이름만 들어서는 스위치를 켜고 끄듯이 조절할 수 있다는 뜻 같은데요. 정확해요. 기존 카티는 한번 몸에 들어가면 통제가 안 돼서 부작용이 생겨도 속수무책일 때가 있었는데 이 기술은 카티 세포와 스위치 역할을 하는 분자를 따로 주입해요. 아, 따로요? 네. 그래서 부작용이 나타나면 스위치 투여를 중단해서 CART의 활동을 바로 멈출 수 있어요. 더 대단한 건 스위치 분자만 바꿔주면 하나의 CART 세포로 유방암, 난소암 등 다양한 암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와, 그건 정말 차세대 기술이네요. 플랫폼 기술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군요. 네. 만약 2026년을 전후해서 이 차세대 기술의 초기 가능성만이라도 입증된다면 그건 시장이 아직 제대로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또 하나의 거대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두 개의 베팅이 성공하고 그 너머의 이런 미래까지 보여준다면 앱클론의 가치는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겠죠.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지켜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